오늘은 이제 정치사는 어제 이제 큰 뭐 어떤 뼈대의 줄거리예요. 말하자면 정치사가 고려 전체를 이제 휘감고 있는 말하자면 이제 줄거리가 되는 건데, 오늘 들어가는 내용들은 분야사예요. 분야사, 제도사. 말하자면. 제도사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은 세 가지 정도를 머릿속에 그리셔야 되는데, 자, 하나는 중앙정치 조직. 그러면은 중앙의 정치 조직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도 봐야 된다? 그쵸? 지방 조직도 봐야 되는 거예요. 지방의 행정 조직도 보는 거예요. 중앙 보고 지방은 어떻게 운영했는지, 지방.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뭘 보는 거냐면 군사 조직은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지방의 구조와 틀을 알아야 군대를 어떻게 배치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3단계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틀을 딱 가지고 계시다가 이게 여러분들 이제 문제에서 출제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자, 그러면 고려의 중앙정치 조직은 뭐냐? 그런데 조선의 중앙정치 조직은 뭐냐?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은 뭐냐? 조선의 지방행정조직은 뭐냐? 이걸 두 개를 섞어서 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구도로 가셔야 돼요. 문제 출제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먼저 중앙정치조직. 우리가 이게 다 앞에서 이미 언급이 됐었어요. 계속 뭐 이성육부니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성육부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성육부 누가 완비했죠? 이거 누가 완비했다? 왕의 업적에서 나왔어요. 성종. 성종 때 이성육부의 중앙통치체제. 이거 통일신라 시기 때 가게 되면 저런 중앙의 통치체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된다라고 나올까요? 기억이 나실까요? 집사부를 비롯한 14개 관부, 14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그 14개 관부 14부 중에서 법흥왕 시기 때 이게 굉장히 빠르게 나왔어요. 그 14개 관부 중에서. 영토확장 전쟁 하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부서가. 병부. 그때 나오죠. 법흥왕 때 병부 설치. 이런 거 나옵니다. 여기도 그게 포함돼요. 육부 안에 병부가 포함이 된다는 거. 자, 그럼 보실게요. 여러분들 그 강목 노트에는 요렇게 도식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요거 기본서에는 들어가 있을 건데 요런 틀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틀은 요렇게 들어가요. 요거는 이런 구성의 틀은 사실 이제 우리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정도의 틀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의 틀인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구조를 이해하라고 제가 PPT로는 띄운 거고 여러분들은 얘네들의 기능을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성육부 체제예요. 그러면 중서문화성, 상서성. 요게 이성이에요.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성. 중서문화성, 상서성. 그리고 이성 육부. 이게 이성 육부 체제예요. 기본 골격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디 것을 우리가 모방해서 따랐냐면 당나라를 모방해서 따랐다. 근데 당나라는요, 무슨 체제였냐면 삼성 육부 체제였어요. 근데 우리가 삼성까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로 분리시켜서 관직이 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땅덩어리도 우리가 이제 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거 두 개 합칩니다. 중서성하고 문화성을 합친 거예요. 중서, 문화성, 상서성, 이성육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중서 문화성에 들어가 있는 관직들의 구성원을 살펴보게 되면 이 구성원은 제신과 2품 이상의 제신과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신과 낭사.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빈칸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낭사는 주로 언론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요. 오늘날 치면 우리의 뭐 신문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언론, 방송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견제로서 해주는 기구, 낭사. 그 다음에 재신 같은 경우 이제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중서문화성이 전체를 조금 총괄하는 느낌으로 끌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고 관직자가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문화 시중이 나오게 됩니다. 문화 시중.
집사부에서도 그 집사부를 이끌고 총괄하는 존재를 뭐라고 불렀죠? 집사부 시중 이랬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기 때 왕권이 강화된다라고 하면 뭐가 강해진다고요? 집사부의 시중이 강해지고요. 왕권이 약화된다라고 하면 당시에 뭐가 강해진다? 귀족들의 우두머리였던 상, 대등이 강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문화시중, 종일품의 문화시중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상서성이 있어요. 근데 얘는 별로 기능이 없어요. 이 상서성은 별로 어떤 그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그 업무 분담을 누가 다 하냐면 이 육부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업무 분담을. 이거는 오늘날 자 이렇게 볼게요.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기능은 이 명칭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이부 같은 경우는 문관을 인사합니다. 문관 인사가 무슨 뜻이에요? 뽑는 거. 문관을 뽑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관, 무관과 관련된 사람들 여기서 뽑는 거예요. 여기가 인사 담당이에요. 이부, 병부. 자, 그럼 제가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면 얘네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고려의 중앙정치 조직 국가의 기구고 이부하고 병부에서 인사를 담당하는데 무신들이 집권하게 되면서 인사를 담당하는 기구 뭐가 나오죠? 인사를 정한다. 제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정방. 인사를 정한다. 정방 나와요. 어느 시기죠? 최후 시기 때 정방이 나와요. 그럼 그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부하고 병부의 기능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유명무실, 이름만 있고 별로 기능을 못하는 거. 근데 정방을 폐지한다 그러네요. 누가 폐지한다 그래요? 정방 폐지? 공민왕, 그렇죠. 그러면 정방을 폐지했다라고 하면 이 기능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요, 이해. 자, 이부, 병부, 그 다음에 호부는 여기서는 재정을 담당해요. 호부. 이게 나중에 여러분 고려에서는 이렇게 육부라고 명칭을 하는데 조선 시기 때 가게 되면 육조가 돼요. 의정부 육조 체계가 돼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게 이조, 병조, 얘는 뭐가 되겠어요? 호조. 이렇게 됩니다. 뭐 형조, 예조 이렇게 돼요. 자, 재정을 담당하는 거고요. 형부는 뭐냐면 형벌을 담당하는 거예요. 형벌 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예부는 뭐냐면 예의, 의례범절 이런 것들 담당해요. 국가의 예의. 그 다음에 공부는 뭐냐면 건축,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 그래서 이런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형벌 담당한다 어디다? 형부. 예의범절 담당한다 어디다? 예부. 그죠? 그 다음에 문관의 인사 담당한다 어디다? 이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재정을 담당한다 호부예요. 요거는 은근히 잘 나와요. 호부, 호조, 이게 나중에 이제 호조. 그 다음에 이게 근대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저게 또 요런 명칭으로 바뀌어요. 뭐 탁지 아문이니, 탁지 분이 뭐 요런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도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가 육부가 형성이 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뭐냐면 여기에 제일 최고 이제 장관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장관급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뭐 이부 판서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조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호조 판사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 이게 장관이에요. 여기에 장관급. 그러면 이거 오늘날로 관점 바꿔서 설명해 보면 병부는 오늘날 국방부예요. 국방부 장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 육부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추원 들여다볼게요. 자, 이 중추원은요, 이품 이상의 추밀과 군사기밀 뭐 담당하고요. 국가의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3품의 승선. 여러분들은 거기다 쓰셔야 돼요. 그 송나라의 영향을 받죠. 이 중추원은. 추밀과 승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 승선은요 요것만 하나 연결시켜 드리면 이 승선은 뭐냐면 왕의 명령을 받고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이 승선은 그러면은 왕의 명령을 사장의 명령을 받고 내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 누구요? 비서죠. 비서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조선시대 가게 되면 이 기구의 명칭이 바뀌거든요. 뭐로 바뀌냐면 승정원으로 바뀌어요. 승정원. 그래서 왕명과 관련된 내용을 쭉 기록한 거 그게 승정원 일기예요. 추밀, 승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사. 요거는 3사 별표 치시고 보세요. 왜냐면 이 3사가 고려의 3사가 있고 조선에서도 3사가 나와요. 근데 조선에서의 3사와 고려에서 지칭하는 이 3사는 기능이 전혀 달라요. 자, 고려의 3사는 얘 재정 관련입니다. 단순 회계예요. 곡식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 단순 회계하는 거. 실질적으로 재정을 담당하는 거는 우린 여기 호부가 있기 때문에 얘가 기능이 더 커요. 고려시기 때는. 자, 그 다음에 어사대.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암행어사 출도요 이러면은 얘가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관리를 감찰하러 나오는 거죠. 어사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관리를 탄핵하기도 하고요. 파면하기도 하고요. 신문하기도 하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춘추관은 여기서 이제 역사서 편찬하는 거예요. 기록물 담당하는 거. 역사 편찬. 여기까지. 요 정도 보시는 거예요. 요 정도. 자, 그러면 자 다시 기본 틀은 이성 육부 체제예요. 근데 이거 외에 중추원 3사 어사대 정도가 있는 거예요. 요 정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뭐냐면 이게 당나라 송나라를 이렇게 모델로 삼아가지고 다 쫓아왔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만의 독작성을 갖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에요. 요 두 가지는 우리한테서만 보입니다. 중국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 이게 굉장히 이제 국가를 움직이는 사실은 중요한 회의기구거든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서 회의를 하게 되냐면 바로 이품 이상에 해당되는 제신과 그다음에 여기 이품 이상에 해당되는 추밀이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존재들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려 시기에서 관료층 중에서도 그 최고 상층에 있는 존재들이 여기 들어가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제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회의를 제추회의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럼 누가 불만이 많겠어요? 무신들. 실컷 거란 침입하고 여진 침입하고 앞에 나가서 싸울 때는 일반 무신들이 군인들이 다 나가서 싸우는데 막상 여기에 들어가서 회의의 결정권을 갖는 사람들은 이품 이상의 관료들이에요. 제신과 추밀, 제추회의예요. 이게. 자, 그러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 밑에 그 중서문화성 밑에 이렇게 괄호 있잖아요. 여기 요거를 우리가 뭐 제부, 여기를 제부라고도 이야기하고 제신이 이끄는 부예요. 그다음에 여기를 뭐 추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